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2쪽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1번, 이것은 항등식일까요? x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인 것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x에 1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1이 나오고 우변은 3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항등식이 아니죠. 2번은 항등식입니다. 이유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이고 좌변을 실제로 전개해보면 좌변, 우변이 같은 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x값 넣을 때마다 답이 같게 나올 수밖에 없고 2번은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식 요것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계산의 간편함을 위해서 x에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숫자를 대입을 해봤더니 c가 0이고 이 두 가지 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니까 a, b, c 다 0이 되어야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꾸로 a, b, c가 0이면 주어진 등식은 좌변이 0이 돼서 우변도 0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항등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a, b, c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꾸로 a, b, c가 0이면 주어진 식은 좌변, 우변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식의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a와 a'가 같아야 되고요. b와 b'가 같고 c와 c'가 같다면 좌변, 우변 식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면 개수가 같다. 거꾸로 개수가 같으면 주어진 식은 좌변, 우변 식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3쪽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개수끼리 같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여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식을 좌변으로 모두 보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량끼리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묶어내면 a-a-의 x제곱 플러스 b-b-의 x 플러스 c의 c'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 적혀 있죠. 그러면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항등식의 성질 1번에 의해서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0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A랑 A'가 같고 B랑 B'가 같고 C랑 C'랑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항등식 성질에 1번을 이용하면 되겠죠. 뭘 배웠습니까? 1번 성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각 개수 a, b, c가 0이어야 되겠죠. a는 0, b는 0, c는 0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1번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1은 0이고 b 플러스 2는 0이고 c 플러스 3은 0이 되어야 되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좌변에도 2차식, 우변에도 2차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등식의 성질 2번을 이용하면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개수끼리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랑 a-가 같고 b랑 b-가 같고 c랑 c-가 같아야 식의 모양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2번 풀어보면 2차항의 개수 1은 우변의 2차항의 개수 b랑 같아야 되죠. 따라서 b는 1이고요. 1차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5가 마이너스 c가 되어서 c는 마이너스 5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2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모르는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에는 첫 번째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좌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2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1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항의 개수 a는 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게 돼야 되죠. 따라서 b-2a는 3,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으려면 이 식이 성립해야 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립했을 때 a는 1이고 b는 5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왼쪽 좌변을 전개하지 않고 x자리에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계산의 간편함을 위해서 여기 0 넣으면 계산할 필요 없죠. 따라서 양변에 x에 0을 대입하면 요 식이 주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양변에 2를 넣어보겠습니다.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를 넣는 이유는 여기 2가 들어가면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해지죠. 따라서 2를 대입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ABC를 구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할 건데요. 우선 우변을 전개하면요. 좌변은 그냥 적고요. 우변을 전개하면 요거 배웠죠? 앞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ax-a가 되고요.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류항끼리 계산을 먼저 해주면 플러스 ax랑 플러스 3x 계산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1차항은 개수끼리 이렇게 x로 묶어내면 a 플러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적어주면 이제 개수끼리 비교해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BC를 구해보면요. 1차항 길이는 같고요. 2차항 길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항은 플러스 3이니까 여기 있는 상수항은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좌변에 1차항이 없죠. 그럼 우변에 1차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 부분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3은 0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a 플러스 3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3이고 b 플러스 2는 3이니까 b는 1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다시 적어보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은 x-1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1의 플러스 b인데요. 자, 이 식의 특징은 지금 요게 0이 돼버리면 엄청 계산이 간편해지겠죠. 따라서 x자리에 1을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1 대입하면 1 빼기 3 플러스 3이 되고요. 우변은 0 되고 0 되죠. x자리 1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남는 거는 b가 되겠습니다. 그럼 b값 바로 나오네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요? 여기에 x 대신에 0 넣어버리면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x 대신에 0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0 빼기 0 플러스 3 하고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홀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0 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죠. 정리하면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 b는 아까 위에서 1인 걸 알았죠.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a는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변은 그냥 적고요. 우변을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곱해야 되죠. x세제곱, bx제곱, cx 하고 1이랑 또 곱하면 x제곱, bx,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x세제곱에 2차 항은 b 플러스 1, x제곱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1차 항은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변은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개수 비교하면 1차항의 개수는 같고요. 3차항의 개수는 같고요. 지금 2차항이 없죠. 그런데 여기 2차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어서 2차항을 없애야 되겠네요. 1차항의 개수는 a인데 여기 b 플러스 c죠. 그러면 얘가 a가 돼야 되겠네요. 상수항은 2니까 상수항 c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플러스 1은 0이 되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걸 찾았고요. c는 2인 것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b 플러스 c가 a인 것을 이용해서 b 마이너스 1, c는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1이 되고 이것이 a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값까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찾고자 하는 문자가 A, B, C 3개가 있으면 적당한 수 대입할 때도 3개를 대입해서 식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X 대신에 만만한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0되고 0되니까 좌변은 2가 남고요. 여기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 더하기 1 되고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우변은 C만 남죠. 그럼 계산하면 2는 C가 되겠습니다. C는 2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뭘 대입할까요? 요거를 0 되게 만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대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죠. 0 곱하기 뭐 하면 0이 나오죠.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좌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우변은 요게 0이 되어서 전체가 0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a 값은 1인 것도 구했습니다. 자, 그럼 b 값도 하나 더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0도 대입했고 마이너스 1도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 계산이 간편한 x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변은 2 곱하기에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구한 c 대신에 2 넣고 a 대신에 1을 넣어보면 a 대신에 1 넣고 c 대신에 2를 넣어보면 전개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에 요거 계산하면 b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b 플러스 3이 4가 나왔다는 것은 b 플러스 3이 2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b 플러스 3이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것도 구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좀 복잡하죠.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방법 동융하항의 개수 비교하기를 해보면요. 좌변을 모두 전개해야 되겠네요. 요 ax를 각각 곱하면 a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그 앞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bx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우변에 요것도 마저 정리하면 cx제곱 마이너스 3cx가 되고요.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요거랑 x제곱 묶어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이 되고요. 1차 항은 요거가 있죠. 따라서 정리하면 a-2b 마이너스 3c의 x가 되고요. 상수항 어디 있습니까? 요거 하나 있죠. 마이너스 3b. 자, 그러면 이제 개수끼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항의 개수, 요것은 우변의 2차항의 개수 1이랑 같아야 되고 1차항의 개수 요것은 우변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고 상수항은 우변의 상수항인 마이너스 6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b는 2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 플러스 c는 1인 것과 a 마이너스에 2 곱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3c는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 다시 하면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요 식에서 a-3c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식값 구할 수 있죠. 다시 적을게요.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a-3c는 3이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4c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c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C값 찾았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적당한 수 뭘 넣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0 되게 만드는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요거 0 되게 만드는 값 3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요거 0 되게 만드는 값 0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식 자체에 인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자, 요 부분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요게 0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도 0이 되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요거 0 되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고 b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3b는 우변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고요. b 값이 2인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 대신에 뭘 대입할까요? x 대신에 지금 요거 0 되게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요. 다시 풀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부분이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죠. 요것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요 부분 계산하면 4c, 우변 계산하면 1 플러스의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인수 아직 안 쓴 거 있죠. 이것도 요것도 요거 0 되게 만드는 건 썼고 요거 0 되게 만드는 x 대신에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 대신에 3을 대입해 보면요. 지금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니까 없어지죠. 요거 전체가. 그리고 요거 전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는 a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죠. a 곱하기 3 곱하기 4는 우변 3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입니다. 계산하면 12a는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되죠. 따라서 a는 0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풀이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문제 2번의 3번의 경우에는 지금 1번 방법으로 개수 비교하기를 하면 좌변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일 때는 2번 방법인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이 복잡한 계산식을 0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앞에서 처음에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귀찮았죠. 따라서 이것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조립제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우선 개수만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다는 가정하에 목과 나머지를 따로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정리는 목과 나머지 둘 다 알 필요 없이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알기 위해서는 이 조립제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머지 정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식을 px를 1차식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qx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p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q알파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어서 없어지죠. 따라서 p알파는 r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굳이 나머지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적으면 앞에서 푼 것처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이 px라고 뒀을 때 이것을 x-2로 나눈다면 몫은 x제곱 플러스 4이고 나머지는 5라는 것을 여기에서 계산을 했죠. 조립제법으로도 풀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몫은 알 필요 없이 나머지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바로 나머지를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인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px에다가 2를 대입한 p2는 이쪽은 0이 되니까 얘가 없어지고 5 해서 나머지를 바로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둘 다 구해야 되면 조립제법을 사용하고 나머지만 구해야 되는 상황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0이 되게 만드는 알파 값을 x자리에 대입한 p알파가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식은 분명히 px라는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몫은 알 필요 없이 나머지만 구해야 되니까 이 전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대입되면 얘가 0이 되니까 전체가 없어지고 우변은 r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p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p 마이너스 1 값인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다항식을 px라고 한다면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0되게 만드는 값인 1을 다항식에다가 대입한 값이 나머지가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한 값이라고 했죠. 요걸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pr은 p에다가 요거 0되게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p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0되게 만드는 x값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p1은 1 빼기 1 하고 qx 플러스 r이 되고 요게 0이니까 이거 전체가 0이 되죠. 없어집니다. 그러면 p1은 r이 되어서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다항식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한 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3번에 주어진 다항식 p1 값을 계산하면요.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 해서 계산하면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2로 나눴을 때도 주어진 다항식은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는데 요게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r만 됩니다. 따라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면 주어진 위에 있는 px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p2 값을 계산해보면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4 해서 p2 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도 구해보면요. p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주어진 이 px에다가 대입해보면 x자리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하고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하고 플러스 4.
요 통분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2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1이란 식으로 나누면 주어진 다항식은 나머지가 8분의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는 3차식이고 이것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앞의 방법과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주어진 다항식 3차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뭘 하면 됩니까? 요거 0되게 만드는 값인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 대입하면 이 부분은 없어지죠. 0이 되어서. 그러면 p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나머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2분의 1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px라는 다항식을 2x-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있지만 우리는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면 이 q를 없애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에 2분의 1을 대입한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p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과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입해보면요. p의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2에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8분의 2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되고요. 간단하게 통분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다항식을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식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인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풀어보면 되겠죠. 주어진 다항식 px를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것인데 나머지만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인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한 값이 되고요. 실제로 3분의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에 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 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8 하고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거 곱하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6 하고 플러스 3분의 1을 분모 27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 9를 곱하면 되죠. 27분의 18 플러스 27분의 27 그럼 위에 것끼리 계산해서 R은 어떻게 됩니까? 27분의 2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26쪽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p1 값이 3이고 p-2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px라는 것이 x-1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3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p1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p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q1x 이 몫이랑 다르니까 다르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다가 0되게 만드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나머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요것과 요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요. 우선 p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하면 식을 요렇게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1차 아니면 일반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1차와 상수를 둘 다 표기할 수 있는 형태는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a, b가 둘 다 숫자면 2x 플러스 1, 1차도 표현 가능하지만 상수항도 표시할 수 있죠. a가 0이 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이라는 상수항도 표시 가능하니까 나머지를 1차와 상수 둘 다 표시할 수 있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ax 플러스 b에서 이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걸 이용해서 요거 p1은 3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p1, x 대신에 1을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p1은 요 부분이 0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한 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p1은 3이라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은 p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요. 이 부분이 0이 되어서 전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p 마이너스 2 값은 정리하면 p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죠. 정리하면 이렇게 적힙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b는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 마이너스 b니까 없어지고 a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a는 a 플러스 2a니까 3a가 되고요. 3에서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돼서 3 더하기 3은 6. 따라서 a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a 플러스 b가 3인데 a가 2니까 b는 1인 것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 값, b 값 구했으니까 아까 구하고자 하는 ax 플러스 b가 나머지였고 a 대신에 2 넣고 b 대신에 1을 넣은 2x 플러스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항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알려준 정보를 보면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말이고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는 말은 px를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몫은 또 다른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6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이 부분이 0되게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요 식을 보고 이거 0되게 만드는 4를 대입하면 이건 0이라서 없어지고 6이란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하면 적고 시작해야 되겠죠. p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qx라 적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2차 식보다 차수가 낮은 거니까 1차와 상수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1차와 상수를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ax 플러스 b로 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알려준 요걸 이용해야 되겠죠. p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 0이 되니까 없어지죠.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또 요거 이용하면 p4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없어지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것이 6인 걸 이용해서 이 부분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4a 플러스 b는 6입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b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의 4a는 마이너스 7a가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누면 a는 1인 것을 알 수 있죠. A1을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A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A 플러스 B는 6에다가 A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B는 6이니까 B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끝이 아니죠. 구하라고 한 것은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AX 플러스 B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AX 플러스 B에서 A 대신 1 넣고 B 대신 2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X 플러스 2가 나머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